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재수술이 그렇지만 눈 재수술 역시 첫 수술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바뀐 경우도 있고 눈꺼풀 피부가 모자른다든지 조직의 손상이 심해서 수술을 통한 개선의 폭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난 후에 재수술을 통한 개선 방향과 그 목표까지 어느 정도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최종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눈 재수술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상담을 받으시면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수술의 케이스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4가지는 쌍꺼풀 라인, 눈매, 양쪽의 대칭, 마지막으로는 눈꺼풀 조직의 볼륨입니다. 이 4가지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수술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 이 4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교정하면 확실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쌍꺼풀 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쌍꺼풀 수술 후에 생긴 쌍꺼풀 라인에 불만족해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쌍꺼풀 라인이 풀려서 희미해진 경우도 있고 쌍꺼풀 라인이 너무 낮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라인이 너무 높아서 소세지처럼 통통해 보이는 눈이 불만족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쌍꺼풀 라인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특정 부분이 씹혀 보이는 등 라인이 깔끔하게 쭉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쌍꺼풀 라인을 적절한 높이와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정확하게 고정해서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꺼풀 피부의 양을 고려해서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주의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2번째로는 눈을 뜨는 힘, 눈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쌍꺼풀 라인과 함께 졸려 보이는 눈 모양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눈매를 교정해서 또렷한 눈 모양을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낮아 보이도록 개선을 하거나 혹은 쌍꺼풀 라인의 높이 자체를 낮추면서 함께 눈매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도 낮고 눈매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라인을 조금 높이면서 눈매도 함께 교정하면 되겠죠? 반대로 눈매가 가교정돼서 놀라 보이는 인상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을 적절히 푸는 교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듭니다. 3번째는 비대칭으로 이건 역시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양쪽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쌍꺼풀 라인의 높이로 양쪽을 맞추게 되지만 그 전에 그 라인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 라인이 적절한지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의 높이는 비슷한데 쌍꺼풀 라인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쌍꺼풀의 높이, 모양 외에도 눈 앞머리의 몽고주름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앞트임을 통해 양쪽 눈 앞머리 모양을 맞춰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매가 양쪽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눈매 교정을 통해서 양쪽 눈매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의 대칭을 최대한 맞춰주는 건 역시 재수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바로 눈꺼풀 조직의 볼륨입니다. 눈꺼풀 조직이 너무 과해서 통통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눈썹뼈 아래가 푹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윗부분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죠. 그래서 조직이 너무 많다면 불필요한 조직을 덜어서 줄여주고 부족한 부분은 안아지방을 이동시켜 주거나 지방이식을 통해서 보충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재수술 시에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잘 교정한다면 만족스러운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해보면 환자분 본인이 직접 불편하거나 아쉬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만을 가진 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